어서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메이가 전쟁이 남긴 날것의 다면적 참혹함을 목격하실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허트로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날카로운 피드백에 무뎌진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긴 지하철 통학 시간에 무뎌진 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버스의 배차 간격에 무뎌진 신디입니다. 안녕하세요. 1호선 광인들의 무뎌진 하라입니다. 왜 다들 슬픈 얘기를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이 몇 개. 다들 짠 게 멀리서 오는 아닌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라. 그럼 하라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이라크에서 폭발물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EOD팀. 제임스는 사고로 팀장을 잃은 EOD팀의 새 팀장으로 부임합니다. 제임스는 폭탄을 서슴없이 혼자 다가가고 방호복을 벗어던지는가 하면 소통용 헤드셋을 빼버리는 등 목숨이 두 개인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팀원들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제임스의 작업 방식이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저녁까지 38일, 과연 제임스와 EOD팀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폭발물 제거팀의 이야기로 폭력의 상처를 다루는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2008년 영화 허트로커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허트로커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타임입니다. 이 영화를 상당히 우리 지금까지 진행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뜬금없다는 반응이 조금 네네네. 있었었는데 괜찮지 않나요? 네. 네. 그죠? 좋은데요. 다양성을 위해서. 그죠? 저도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제안을 했는데 네. 이유가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에 새로 네. 그 프리다가 올라왔길래 이제 음. 옛날 영화지만 올라왔길래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뭔가 그런 요즘 많이 뭔지 했죠. 알죠? 맞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맞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가슴 아픈 삶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 좀 새로운 확실히 거를 생각을 새롭긴 해요. 해보자. 이제 아카데미 끝나고 새로운 바람을 한번 쓸 때가 됐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아. 그리고 마침 또 저희 이 4명 조합이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약간 잔잔하고 그런 귀여운 영화를 맞아요.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이 조합으로 한번 힘든 영화 보면 재밌겠다. 사실 그런 어떤 약간 괴롭힘 같은 생각으로 맞아. 영화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진짜 안 볼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이 진짜. 기회에 강제로 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의 시네마약 아니면 안 볼 영화 네. 타본 맞아, 느낌.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딱 이 영화 듣고 나서 검색을 딱 해봤는데 지뢰 탐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카데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딱 싫어하는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진짜 안 힘들어하는 유형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보겠다. 근데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막 팡팡 터지고 약간 이런 거. 터지면 안 되죠? 뭐가 터져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과격하고 무서워요. 약간 이런 그런 날것에 약간 이런 게 좀 보고 싶었던 네, 거예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힘을 좀 실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약간 영화관에서 보거나 갇혀서 네. 나의 감각에 이렇게 때려 넣었다면 진짜 몸살 걸렸을 수도 있을 네,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진짜 긴장감 완전 손에 땀을 쥐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사람들 네. 만나면 가끔 영화 좋아한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 좋아하는 영화 장르 뭐냐 싫어하는 영화 장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싫어하는 영화 장르 이런 류를 얘기하지만 힘들어하면서 안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항상 덧붙이거든요. 그냥 그런 영화류에 속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밌게 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어할 만한 영화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다른 분들 어땠어요? 저도 그냥 그 교훈을 깨달았어요. 역시 책이나 영화를 편식하면 안 된다. 그쵸. 저 근데 맞아요. 되게 편식하는 편이라서 진짜 시네마약 아니면 안 봤을 텐데 보는 내내 보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고 보는 내내 뭔가 영화적으로나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그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새로운 장르니까 제가 약간 그런 역할이 된 것 같아요. 콩도 먹어야지 약간 이런. 그럼 받아먹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같이 본 영화가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막 네. 진짜 잔잔한 네네. 동경 이야기 이런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더 대비돼서 느껴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또 새롭게 생각났던 키워드가 거북목이었어요. 오. 그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거북목으로 약간 몸이 보면서 네. 너무 떨리면서 몰입하게 이렇게 힘들어가니까. 네, 맞아. 목표 약간 이러고 긴장 풀려고 노력할 정도로 되게 몰입감이 센 영화였다.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신선함이 되게 많았어서. 신지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잘 못 보는 게 전쟁 영화 같은 거 정말 하고 죄송하네요.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되죠. 맞아요. 편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아,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저도인데. 네, 대량으로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람이 죽을 수 많이 있는 거. 죽는 영화를 잘 못 보고 음. 그런 걸 보면 약간 꿈자리가 좀 사나운 편이거든요. 그날 죄송해요. 밤에. 한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골고루 보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영양소네요. 거의 영양사여서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식단표를 짜주셔서 보게 됐는데 아까 보면서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상을 많이 네. 받았고 아카데미에서 2010년에 그리고 이 영화가 좋다는 사람들을 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왜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되게 분명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사실 제 취향의 반대편에 있는 영화인데 그걸 보고도 좋다고 느꼈다는 건 진짜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맞아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저도 하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맞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 여성 감독 최초로 감독상을 네, 아카데미에서 맞아요. 수상한 맞아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좋았어요. 그냥 내용 자체도 음. 그렇고 생각할 만한 것도 진짜 많고 맞아요. 이게 화면이 과격해서 그렇지 사실 저희가 네. 좋아하는 그 결과 딱히 벗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제의식 같은 게 되게 시네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주제의식이기도 하고. 근데 하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진짜 아. 웃기고. 그래서 사실 저는 프리다랑 이 영화를 두 개를 네. 제안하고 이제 약간 맡겼는데 아. 이 영화가 될 줄 몰랐어요. 사실 프리다를 하게 될 줄 알고 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에, 에. 근데 어떨 것 같아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 좋았고 사실 이 영화가 전쟁 영화 축에서는 그러니까 대담한 영화기도 하고 그쵸. 워낙 이 폭발물에 대해서 찍은 방식이나 그런 것이 되게 잘 찍었다고 맞아요. 얘기를 듣는 영화이긴 하지만 저는 전쟁 영화 중에서 특별히 잔인하거나 막 맞죠. 엄청 시끄럽고 이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막 화려한 액션씬 이런 것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음.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전쟁 영화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 볼 때 좀 새로웠고 좀 전쟁 영화 중에서도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은 감독님의 제로 다크 서티도 맞아요. 했던 건데 소피님이 또 정말 제시카 차스테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좋아해서 네네. 근데 제시카 차스테인 필모 중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제로 다크 서티가 취향이긴 하지만 이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달아보고 싶다 했는데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근데 저도 이런 거 좋아하지만 막 쉽게 손이 가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다시 보게 돼서 좋았어요. 이제 제가 가져온 처방대상은 전쟁이 남긴 날것의 다면적 참혹함을 목격하실 분들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마무리 짓는 그거를 동사를 고르기가 참 힘들었던 게 참혹함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뭐 보고 싶은 분들께 보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봐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긴 한데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심지어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깊은 면에 상처가 되는 그게 정말 오래 갈 수가 있는 그런 되게 본질적인 피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짜 잘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겉으로도 안쪽으로도 그런 것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중심 인물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되게 깊게 볼 수 있다 할까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내가 되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전쟁의 참혹함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새롭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제가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방대상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역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이라크 전쟁 속 날것의 연출, 캐릭터,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라크 전쟁 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앞서 말했듯이 장르 자체가 전쟁 영화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과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지뢰 탐지반, 지뢰 해체하는 사람들 그 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배경이 전쟁 상황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배경적인 그런 환경들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이라크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특정한 배경, 실제 있었던 특정한 배경이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걸 겪었던 분들이라면 훨씬 더 공감대가 많이 있을 법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라크전에서 저는 굉장히 미군들이 많이 희생된 전쟁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뭔가 일으킨 개입한 전쟁이라는 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미군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다른 전쟁이 아닌 이라크전이라는 점에서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근데 보통 만약에 이라크전이나 뭐 어떤 이런 전쟁을 다룰 때는 되게 막 화려한 막 많은 사람들이 그쵸. 등장을 맞아요. 해서 막 병력들 전투력을 막 보여주고 막 화려한 그런 실력들을 보여주고 얼마나 미군이 강한 군대인지를 보여주고 이런 측면이 보통 맞아요.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대한 전투 장면은 거의 없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거로는 보통 이렇게 폭발물 제거반에는 원래는 이렇게 호위해주는 병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장면들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나 봐요. 아마 고증 측면에서 네. 감독이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신 거를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그쵸. 그냥 막 마구 달려가서 쏘고 막 터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전쟁의 웅장함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힘듦, 실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추려고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뭔가 전쟁의 현실을 뭐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쵸. 전쟁 태도 자체가 전쟁의 현실을 좀 잘 담아내고자 하는 느낌이 많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는 보통 전쟁 영화에서 막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맞아요. 막 어디 건물에 막 우두두두 들어가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시끄러운 총격전 벌이고 약간 이런 거 있죠. 되게 대치가 길었던 장면 있잖아요. 그 사막에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 총 한 발 맞으면 그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몇 시간이나 그렇게 엎드려서 대치를 하다가 그 결국에는 물러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전쟁 영화 중에서는 많이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전쟁 영웅을 그려내거나 아니면 그거에 당한 피해자의 모습을 되게 과하게 그려내거나 보통 생각하는 전쟁 영화라고 하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류랑은 진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물에 집중하고 그 어떤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어떤 장면을 꾸려 나가면서 약간 거기서 나타나는 되게 미묘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막 되게 과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정적으로 있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그려내면서 이걸로부터 나오는 비극성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전쟁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를 법한 모든 편견들을 다 깨버린 영화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그 한국의 전쟁 영화들 보면 선과 악이 되게 분명하고 그쵸. 진짜 영웅이 꼭 나오잖아요. 영웅이 꼭 나오고 뭔가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고 맞아요. 심지어 주인공조차도 저는 끝까지 그러니까 좋은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 나쁜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 할 정도로 되게 그 경계에 서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촬영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설정 자체만으로도 다큐멘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하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전투씬이 없잖아요. 대규모 전투씬이 없는데도 이 전쟁의 규모 있는 그런 참사와 피해가 잘 다가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이라크 전쟁이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제임스 인물 자체를 미국에 빗대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뭔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좀 나의 목숨을 바쳐서 도박처럼 거의 네.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제임스가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는 미국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아닐까 하고 해석하는 글을 봤는데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그쵸. 폭력을 위한 폭력 약간 그쵸, 그쵸.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크게 봤을 때 이라크 전이라는 전쟁 자체도 그렇고 이 인물 자체도 지금 목적성이 어디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요. 이게 다 계속.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그쵸. 생각이 네. 들게 하는 그런 어떤 무모함이 보이니까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인물 자체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체적인 배경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게 약간 포인트인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전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긴 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인다라는 행위 자체가 뭔가 좋은 행위가 아닌데 어쨌든 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나의 뭔가 뭐랄까요 이익은 아니고 약간 여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인데 네.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살인이라는 행위가 그쵸, 그쵸.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그런 되게 아이러니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애국이라는 거 하나만의 정당성을 그쵸. 가지고 어쨌든 맞아요. 살인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시국이랑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네.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딱 시작됐을 때 군인한테 네. 하던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안 다 있는 데가 없다. 모든 열이가 복잡하니까 정말.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콘클라베도 생각이 났던 게 벗어날 수가 그냥 없네요. 콘클라베가 좋은가 봐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이 영화가 그 대규모 전투씬이 없었던 것과 반대되는 선상에 있는 설명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의 근무 시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은 직업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일을 네. 처리하십시오. 이러면 맞아요. 퀘스트 완료. 어떻게 이런 느낌? 영화 끝에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계속 하루하루를 네. 보여주는 거니까. 기간 며칠 전 하면서 네. 그냥 시간 선상에 따라서 그들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고 맞아요. 그냥 저희가 잘 몰랐던 것들 있잖아요. 하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긴 시간 대적을 하다가 네. 안 되면 그냥 내려온다든지 네. 이런 맞아요. 되게 현실적인 실무 과정들을 보여준 게 되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를 사살하는 것이 목표다 하면서 이제 보통 그런 영화는 이제 그 영화 뭐죠? 누구 사살하는 게 제로다크 서티인가? 아니 그런 류의 영화가 너무 많아서 지금 헷갈리는데 그 막 누구를 처단하는 보통 그런 영화 네, 그런 네. 미군은 특히 그런 그쵸, 맞아요. 작전을 수행하는 영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결말이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하면서 끝나고 그쵸. 그러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서 뭔가 구조적으로 애초에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다고 맞아요. 마지막에 있던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들보다 이야기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뇌리에 잘 남을 만큼 맞아요. 연출적으로나 그냥 그 사건이 가진 인물 간의 의미라거나 모든 게 다 잘 설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미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진짜 직장인들처럼 그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맞네요. 그냥 그날 이제 출근을 해서 전장터에 나가서 맞아요. 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좀 특이했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전쟁이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물론 이 영화 안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의 어떤 일상성도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맞아요. 받았어요. 그 일상성이라는 게 뭐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들한테도 있고 그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이제 그게 일상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쵸. 전쟁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막 도심 진짜 한복판에 폭발물이 떨어져 있다거나 막 해체를 하러 가는데 구경을 하고 맞아요. 있다거나 그쵸. 이런 게 저는 맞아요. 약간 좀 충격적인 이미지로 생각도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생각도 못한 이미지들이 막 계속 영화를 보면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미군한테도 그렇고 이라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양쪽에 다 이미 전쟁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그런 지점이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인물 자체도 어떤
그런 폭력적인 감정, 그런 상처와 고통이 되게 무뎌져 있다는 게 어떤 영화 전반에 계속 흐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한 인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군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민들마저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그런 맞아요. 약간 충격 그런 거지. 이제 저희는 이제 관객으로서 보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에 좀 생각지 못한 측면을 되게 맞아요.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최근에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싶었던 그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최근에도 맞아요. 전쟁이 맞아요. 계속 일어나는데 네. 그때 제가 충격받았던 건 약간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맞아요. 계속 그쵸. 이 슬픈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네. 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이라 맞아요. 충격적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매 미션을 묘사할 때마다 의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네. 사람들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전쟁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고통을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요. 저희- 맞아요. 지금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두 개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쵸. 네. 저희는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쵸. 거랑 지금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당사자들도 무대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오히려 하게 됐어요. 맞아요. 진짜 항상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이슈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가끔 맞아요.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화가 되어버린 전쟁이라는 게 그게 너무 평범하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직접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거고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런 거고 이 아이러니함이 참 이 영화에서 너무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지뢰라는 특정한 어떤 무기, 살상 무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나타난 이유도 사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일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인데 사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고 사실 지뢰가 터지면 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네. 그런 폭탄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언급되는 방식도 다 되게 일반 사람들과 연관 지어서 맞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한테 묶어놓거나 이런 게 되게 엄청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게 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어떤 경각심 같은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잘 짚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폭탄이 소재였던 네. 게 좀 와닿았던 게 그 엘드리지랑 친했던 네. 군의관도 네. 폭탄으로 네, 맞아요. 사망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때 딱 그 폭탄이 가지는 되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모든 맞아요. 게 그렇죠. 그 전쟁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대사 맞아요. 자체가 그거잖아요. 분명 계속 맞아요. 걸어가고 있었다고 맞아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지점인 것 같고 맞아요. 그냥 한 번 터지고 나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데 막상 그냥 그렇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뒤에 대해서는 그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그쵸, 그쵸. 없다는 게 어쨌든 그런 고통이 전쟁 중에 계속 지속되는 것도 무섭지만 이 주인공이 지금 겪는 것처럼 그 고통에 묻어지는 거는 더 무섭다 그쵸. 약간 이런 생각도 그쵸. 맞아요. 네. 뭔가 그런 부분이 진짜 뭔가 전쟁이 일으킬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피해 양상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됐어요. 두 번째 키워드 날것의 연출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엄청 뭔가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을 법한 엄청 핸드헬드 카메라도 그렇고 네. 그냥 엄청 날것을 담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포착하는 방식도 되게 대놓고 있는 거, 그냥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약간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느낌이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용 측면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너무 다큐멘터리 같아서 그쵸, 맞아요. 진짜 저희가 그 전장에 같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항상 흔들리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항상 흔들리면서 따라가는데 주민 줌아웃도 되게 맞아요. 많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실험적이고 과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식의 카메라가 좋았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엘드리지가 다리를 잃었던 네. 장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임스가 어두운데 그냥 가자고 해서 갔던 장면에 어두운 화면이 계속 깔리는 거예요. 네. 네. 그때도 되게 무서웠어요. 뭔가 맞아요. 갑툭튀가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또 같이 좀 쪼는 느낌도 맞죠. 있었고 그리고 제임스가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군복 입은 채로 네. 막 괴로워하던 모습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지인의 아픔처럼 느껴지게 촬영을 해놔서 더 맞아요. 와닿더라고요. 전 되게 기자가 찍은 현장 르포 같은 아,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약간 관찰을 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계속 드니까 아, 약간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뭔가일 텐데 네. 우리는 그냥 이것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진짜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느낌이 딱 그렇게 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거를 딱 짚은 게 그 이번에 개봉한 11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어. 영화고 그 딜레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어쨌든 기자의 숙명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쵸. 것인데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서 해야 되며 어느 지점에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되는가 그쵸. 카메라로서 존재해야 되는가 맞아요. 그 딜레마를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영화에 뭐 아직 안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이 영화의 촬영 방식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굉장히 좀 잘 느끼게 한 지점인 것 같아서 네, 그 수영화를 좀 붙여서 생각할 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네요. 그래서 함께 먹을 약에 써놨었어요. 아 정말 아, 생각보다 진짜요? 제가 제가 스포를 해버렸네. 그래서 네. 그 메이님이 이렇게까지 느끼게 한 건 이 영화가 대단한 것 같은 게 맞아요. 사실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영화니까. 네.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현실의 사람 같고 내가 본 게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으니까 네. 뭔가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생기는 거니까 이런 촬영 기법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말씀하신 거리감이 분명히 느껴지는 촬영 방식이긴 했는데 그것보다 약간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저 카메라도 어떤 사람이 들고 있겠지라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약간 그게 내가 된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관찰하는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있고 또 맞아요. 그 방식이 굉장히 총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네. 그 방식이 그 총으로 조준을 할 때 보는 듯한 그런 시선 같기도 했고 맞아요. 그걸 맞아요.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은 맞아요. 진짜 그 그것도 종군 기자의 그런 어떤 시선이었고 진짜 다큐멘터리 같았다고 느꼈던 장면이 뭐였냐면 네. 베컴 베컴이 화면 왼쪽에서 그냥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는.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제임스 캐릭터가 베컴을 보고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었을 텐데 그쵸. 그거를 뭐 베컴을 클로즈업 하든가 제임스의 그런 놀라운 마음을 표정을 클로즈업하면서 나타내든가 그런 방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화면 왼쪽에서 그냥 베컴이 들어오고 그 둘을 같이 잡잖아요. 조금 맞아요. 멀리 맞아요. 떨어져서 그 장면이 정말 오히려 제임스가 지금 어떤 복잡한 마음일지를 잘 약간 좀 가늠하게 해보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 장면에서 정말 이거는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둘 중 누구도 클로즈업 하지 맞아요. 않고 그 남은 약간 철저하게. 약간 이런 느낌. 그 전에 이미 나왔나 싶은 거예요. 저는 처음 너무 태연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정의 동요가 있었을 텐데 네. 그걸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서 맞아요. 네 제가 보는 제가 더 약간 놀랐던 맞아요. 그런 장면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유일하게 다큐멘터리식의 촬영이나
그런 편집 방식을 탈피했다고 느꼈던 게 엔딩 씬이었거든요. 네. 다시 파병으로 네. 돌아왔을 때 맞아요. 진짜 멋진 음악을 갑자기 영웅화 시키면서 맞아요. 그 다리가 갑자기 그 방어복으로 바뀌고 음, 그러는데 맞아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앞에 것들이랑 대비가 확 되더라고요. 맞아요. 괴리가 아, 확 느껴져요. 네. 그러고 보니 앞에 음악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고 맞아요. 보니 이런 식의 편집이 대부분 쓰이는 다른 전쟁 영화와는 다르게 진짜 담백했는데 내가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맞아요. 거였구나가 더 음. 실감났었어요. 되게 음악을 최소한으로 썼잖아요. 이게 효과음인지 음악인지 알 수 없게 맞아요. 되게 아주 작은 소리로 깔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장면에서 그 편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감독의 어떤 시점과 해석과 태도에 따라서 이 같은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라도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그 차이가 너무 맞아요. 명확하게 느껴져서 맞아요. 약간 태양의 후예나 탑건 약간 이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거의 네.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동안은 그냥 약간 좀 머저리 같이 보여지게 하는 시점도 있고 그냥 맞아요. 관찰자에서 봤는데 그렇게 영화에서 뭔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앵글들이 다 그 사람을 좀 존경하고 맞아요. 우상화하는 맞아요. 앵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그거를 쓰면서 다시 한번 뒤집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전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왜 영화라는 어떤 이게 어쨌든 매체니까 영화라는 네. 매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네. 그러면 막 어떤 사람들은 그간 영화가 뭐 거기서 거기고 감독이 뭐 얼마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냐, 막 그쵸. 이런 뭐 보통 영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뭐 얼마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냐, 뭐 다른 이런 착한 의도였을 것이다라고 변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영화를 보고 다시 경각심을 느꼈어요. 그럴 순 없다. 맞아요. 실수할 순 없어. 맞아요. 감독의 작업물이기 때문에 영화는 명확한 의도성이 이렇게 카메라에 잘 담기는데 실수일 수 없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레이션이 없는데 거의 들리는 네,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은. 맞아요. 그게 괴리가 너무 커서 그 전에까지 보였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그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약간 그렇게 뭔가 또 이 사람은 전쟁을 해야, 전쟁 환경에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려내는 것도 되게 묘한데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또 그걸 막 와 되게 멋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 괴리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너무 약간. 어려워요. 저는 그쵸?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임스가 책임감 때문에 간 건지 아니면 네. 정말 그 중독적인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기 위해 간 건지를 네. 이 영화가 끝까지 모호하게 남겨두는 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렇게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전쟁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던졌다고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인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엄청 현실적이고 입체적이라고 할까요? 되게 다양한 면들을 잘 맞아요. 그려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잘 설정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제임스, 일단 주인공인 제임스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그려내는 정말 전형적인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게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배짱 있는 그런 캐릭터 같으면서도 이 팀에서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반면에 하는 행동들이 너무 아니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 약간 이면적인 면을 좀 그리려고 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인물을 지적을 할 때 이 제임스라는 주인공이 가장 좀 허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카우보이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어쨌든 영화는 픽션의 영역이니까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주변을 훨씬 현실적으로 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저도 답답했고 진짜 왜 이러나. 그 센번에 진짜. 약간 이입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하지 말라고. 그 이런 가슴 쫄리는 영화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는 맞아요. 무조건 사고를 맞아요. 치니까 맞아요. 알고 있으니까. 공포영화 볼 때 가지 말라 좀 가지 마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네. 완전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음. 너드 같은 느낌인 음. 거죠. 뭔가 자기 분야에서 맞아요. 되게 뛰어난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엄청 잘 못하는 이 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간 인간 관계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 업무 이거를 제외하고서는 그 주변 사람에게는 뭐 전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또 영화에서 비춰주고 있는 게 좀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비춰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컴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뭐랄까요, 진짜 설정이 많이 들어간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인물이 여기서 무슨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약간 좀 상징적인 네, 이 영화에서 맞아요. 정말 상징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안쓰럽기도 한 게 어쨌든 그렇죠. 그 공포와 고통 아까 저희가 이제 소개도 무뎌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공포와 고통을 이제 못 느끼는 사람처럼 행동을 네, 하잖아요. 그쵸, 목숨 맞아요. 안 아까운 것처럼 너무 맞아요. 무모하게 달려들고 네. 굉장히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험에 뭐 팀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를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아까 줄거리에서 소개를 했듯이 해체 중에 막 방호복 막 답답하다고 그러니까요. 죽을 거라면 좀 저기 맞아요. 편하게 한쪽에 죽고 편하게 이러고. 아이고 싶다 막 그러고 자꾸 귀에다가 잔소리하니까 헤드셋 벗어버리고 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전 자기 파괴적 그쵸. 인 그럴 수 있죠. 행위라고 음, 느껴졌고 그리고 그 베컴도 자신의 아들과 그 이혼했다고 하는 아내에게는 네. 그렇게 무심하고 서투르면서 이라크에서 만난 진짜 처음 만난 그 소년에게는 온 마음을 쏟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쨌든 베테랑으로 나오니까 팀장급이면 굉장히 전쟁을 오래 겪었다는 건데 목격한 그 겪은 상처와 고통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해서 네. 자신이 약간 그 화신이 된 듯한 음. 그 폭력의 어. 화신이 된 듯한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 그게 이제 굉장히 결말 부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에 그쵸. 적응하지 네. 못하는 그런 모습과 맞아요. 맞닿아 있고 제목은 물론 다양한 의미를 음.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전쟁에서 어떤 뭐 신체적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군인이 그런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그 상태를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제임스라는 인물이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냥 진짜 마음을 닫아놓은 맞아요. 그런 인물로 보여서 많이 안쓰러워 보인다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짜증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니까 이 맞아요. 인물도. 저는 그래서 제일 위태로워 보였고 맞아요. 그 제임스가 하는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면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그냥 다 자애 같아 보였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자신에 네. 대한. 그래서 전혀 뭔가 용감한 군인으로서 선망해줘야 될 게 아니라 전쟁의 트라우마로 네. 인해서 그거를 어찌할 줄 모르고 맞아요. 그냥 자신을 해하고 싶은 그런 그쵸. 느낌과 그런 충동에 휩싸인 사람으로 보여서 약간 그냥 그런 전쟁이나 군인들을 그런 곳에 밀어붙이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베컴이랑 얘기할 때 전 진짜 헷갈렸던 게 네. 처음에 정을 주는 건지 모르겠던 게 대화할 때 너무 무례한 거예요. 애한테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 아저씨는 왜 저러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약간 그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우울증이나 그런 감정 기복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게 후유증으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처음에 봤을 때는 용감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을 정리할수록 그냥 그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환자로만 맞죠. 저한테는 해석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무모한 행동들이 저한테는 설명이 되지 않아서 네. 맞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사회성을 거의 결여된 듯한 사회성이 결여된 듯한 그런 인물로 보여지긴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그 원인에는 전쟁이 있는 거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을 거고 그런 맞아요. 것들로 인해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런 게 전쟁의 피해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아까 말했던 그 다큐멘터리 갔다 왔다는 그 베컴과의 재회 네. 장면에서도 일부러 막 말을 거는데 무시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약간 정 안 붙이려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막 인간 폭탄이 된 그 아이를 마주쳤을 때 이제 베컴인지 알았던 건데 근데 약간 되게 묘한 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 베컴인지 아닌지 알게 뭐냐.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베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은 척하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안 괜찮은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폭약을 올려놨다가 다시 치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폭약을 쓸 수도 있었고 그냥 뭐 냅둘 수도 있었는데 실밥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쵸.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시신을 안고 나오는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약간 너무 이런 거에 익숙해진 느낌.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직 남아있음과 동시에 굉장히 이런 것에 뭔가 무뎌졌음에도 편해질 수는 없는 그런 그쵸.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그 장면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무뎌지는 거랑 괜찮아지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그쵸. 것 같아서 네. 무뎌졌는데 감정적으로는 제일 크게 동요한 맞죠. 인물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팀원들이 맞아요. 이끌고 위험에 처하기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마지막에 그 폭탄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도 되게 그것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점이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골아있다는 증거인 것 맞아요.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엘드리지가 자신감이 다쳤을 때 그 무너지는 것도 이제 그쵸. 맞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맞아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를 그 즈음에 굉장히 여러 장치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장 볼 때 막 피자, 시리얼 막 이런 거 너무 안 붙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맞아요. 너무 자기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자신이 이때까지 목격했던 그런 그리고 경험했던 그 죽음의 장면과 네. 그렇게까지 일상적인 게 너무 괴리가 크니까 견디질 못하고 저는 돌아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네. 물론 그 아드레날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아드레날린 측면보다는 자기가 그죠. 그런 걸 다 목격하고 왔고 이 세상에서 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쵸. 본인이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걸 아는데 이 장을 보고 앉아있을 수는 제 정신으로 살 수는 그쵸. 없다. 약간 이런 맞아요.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저라도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서도 그러니까 뭔가 정말 너무 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쨌든 자기 방어를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되게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맞아요. 뭐 다른 인물들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봤을 때 샘본하고 엘드리지 캐릭터는 조금 제가 전쟁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좀 익숙한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샘본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공포와 고통을 좀 외면하고 있는 인물 같다는 생각을 그쵸. 했어요. 그러니까 애써 그냥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 디데이만 다 지나면은 네, 이 네. 일수만 다 채우면 이제 나는 돌아가니까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물로 보였는데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제임스한테 맞아요. 총알이 자기 뭐 5mm만 더 있었으면 자기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뭔가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엄청 맞아요. 크게 그 네. 인물이 느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는 여기 못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제임스와는 달리. 맞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임스는 그러니까 막 저희가 찬물에 손 너무 오래 넣고 있으면 감각 사라지잖아요. 네, 약간 네. 그런 것처럼 그 감각을 못
바뀌는 상태가 된 것 같고 샘보는 아이 차가워 이러고 이제 아. 그걸 인지를 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삶으로 돌아간 인물인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두 인물이 다른 선택을 한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루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양식이 달랐을 뿐이지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충분히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냥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일 뿐이지 뭔가 그 무게를 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전 그래서 이 제임스와 샘본의 관계성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샘본이 거의 처음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때리잖아요. 진짜 상극이야. 진짜 애들이지한테 네. 우리 이거 실수로 가끔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약간 이렇게 진짜 맞아요, 죽일 맞아요. 것처럼 가끔 얘기하는 걸 보고 네. 정말 맞아요. 흔히 말하는 혐오를 하는 관계였다가 음. 나중에는 그래도 서로를 조금은 이해해주는 네. 게 느껴져서 좋았고 캐스팅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제임스가 호크아이고 맞아요. 샘본이 캡틴 아메리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 처음에 바로 눈치를 못 채고 약간 이 영화에서의 그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보다가 왜 이렇게 어디서 둘이 본것 익숙하지? 기시감이 조금. 했는데 딱 그 호크아이의 네. 모습이 스쳐 맞아요. 지나가더라고요. 네. 이때는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다고 해요. 아, 이 이거 영화를 할 때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감독상도 받고 육관왕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블 시리즈에도 캐스팅이 되면서 그렇군요. 네. 순서가 그러네요. 반대였네요. 네. 그러니까 2008년 저도- 영화라서 저도 되게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그쵸. 원년 멤버들을 이렇게 완전 멤버 그러네요. 보다가 뭐 최근에도 그 뭐죠? 영화 개봉했다고 아. 하는데 네. 아, 캡틴 네. 아메리카. 네. 그렇다네요. 그렇습니다. 군의관 얘기도 아, 하셨던 게 맞아요. 그 PTSD로 고통받는 군인을 상담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장면 몇 장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군인이 이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군의관한테 계속 틱틱거리면서 결국엔 하는 말이 우리 현장 일 하는 거 와서 보고나 말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투덜대니까 진짜 이제 답답하다는 핑계를 대서 현장을 나가잖아요. 근데 네. 현장을 네.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나올 때부터 이상했어요 느낌이. 뭘 답답해 그냥 가면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요. 그 약간 따뜻했어요. 네. 엘드리지가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저는 엘드리지 캐릭터도 되게 뭐랄까요? 약간 사고뭉치 막내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뭔가 말도 참 맞아요. 치기 어리게 하고 어. 약간 이런 막내 롤을 참 잘했다. 저는 그거 있잖아요. 선캐스트 혼자 다 먹는 네. 거. 그게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위에는 쪄 죽어가는데. 맞아요. 위에 감아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맞아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막 그 욕하고 그 막고는 헬기 실려갈 맞아요. 때도 막 욕하고 맞아요. 이게 너무 그 있을 어려요. 법한 네, 그쵸. 어린 아이잖아요. 그리고 샘본이 얘기할 때는 또 갑자기 활짝 웃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웃겨. 맞아요. 태도가 너무 다른 게 웃기고. 맞아요. 어쨌든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그쵸. 어쨌든 그리고 전치의 군인은 총을 쏴야 되는 건데 총을 쏘는 것이 두려운 군인이라는 점에서 본인도 그쵸. 굉장히 내적으로 혼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총 쏘는 게 무서운 군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본인이 맞아요. 무섭게 해야 될 무서워. 일을. 네, 근데 해야 될 일을 용감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맞아요. 그런 어떤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싫고 무섭다는 마음이 되게 갈등을 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뭐 좀 다리 다치고 헬기타고 가는 그쵸. 게 그렇게 그거 상상하는 게 진짜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저도 차라리- 차라리 보내버리니까 마음 맞아요, 편해버리고 맞아요. 아 그래 잘 갔다. 빨리 가서 쉬어라. 맞아요. 뭐 하나 사고 칠 것처럼 네.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엘드리지가 처음으로 총을 쏘는 장면이 네. 되게 네. 테이크가 길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도 그 아이러니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군인이라는 직업이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죽이고 그 죽이는 게 성과로 인정된다는 되게 모순적인 네. 직업이라는 게 네. 맞아요.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저였어도 맞아요. 되게 큰 자멸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영화를 선택을 했고 물론 같은 전쟁은 아니지만 네.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제로 다크 서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영화에서도 이제 제시카 차스테인이 점점 고문이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그 동시에 점점 피폐해지고 버석버석해지는 네. 게
굉장히 그 캐릭터를 괴롭히는 아. 방식인데 이 감독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퍽퍽하고 그렇네요. 피폐하고 그러니까요. 버석하고 지친 군인 네.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잘해요, 근데. 맞아요.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자기만의 장르가 있으시네요. 네, 다른 맞아요. 영화에도 막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아, 그 전쟁 영화 그래요? 되게 많이 하셨고 음. 이런 굉장히 스케일이 큰 전쟁 장면을 되게 잘 다루시고 어. 잘 찍으시는 그런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이잘 거의 안 나온 7년, 8년 아, 돼가는 진짜요? 것 같은데 슬슬 나올 법도 네, 하네요. 근데 하나가 엎어졌다는 얘기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아. 근데 이미 이 영화로 아카데미를 탔을 때가 60세셨어요. 아, 찍으셨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를 고를 때는 제레드 카서티 감독인지 몰랐어요. 아. 그 영화를 보고 찾아봤는데 맞아요. 감독이 저도. 그분이신 여성분인 거예요. 네. 그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진짜 잘하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대 봐주지 않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쵸. 봐주지 않는 영화고 진짜 낡어. 네, 물러남이 없는 그런 맞아요. 영화인데 되게 그래서 이 스타일이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좋아하시는 어떤 주제 무거운 맞죠. 주제식과는 별개로 맞아요. 네. 맞아요. 대중성이 확실히 있다고 맞아요,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재밌어요. 네, 재밌다고도 느꼈고요. 엄청 짧게 나오시긴 했지만 이건 뭐 딴 얘기기도 하지만 가이 피어스라는 라이브 파인즈를 저희가 최근에 맞아요. 아카데미하면서 참 많이 뵀는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레이프 파인즈 그 아, 별다방 그러네요. 녹음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저도 생각을 못했다가 그니까요. 네. 네, 보고 여기도 이렇게 두 분이나 나오시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반가웠습니다. 가이 피어스는 특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조금 더 맞아요. 많이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좀 더- 레이프 파인즈는 뭐 진짜 그냥 진짜 잠깐 지나가는 나오죠. 역할이고 맞아요. 하이피어스 왠지 얼굴을 보니까 약간 웃기겠다. 아니 그 역할 하나도 웃긴 역할 아닌데. 네, 맞아요. 브리탈리스트 그 맞아요. 반가웠어요. 저도 진짜. 네 번째 키워드 전쟁의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 영화가 전쟁 영화고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의식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전쟁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네. 그런 주제의식을 말하고 있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약간 이게 전달하는 방식 같은 게 좀 특이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그 주인공 제임스 캐릭터 보면서도 그렇고 영화 끝까지 봤을 때 마지막 장면까지 봤을 때 그 셜록의 왓슨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맞다. 왓슨도 퇴역 군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 다리를 전다는 게 그 전쟁의 효율증으로 인해서 뭔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쟁에서 가슴 뛰는 일을 하다가 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게 그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저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네. 그거랑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이 캐릭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제가 평소에는 일반적으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떤 전쟁의 피해 양상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게 정말 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 맞아요. 인물 하나를 통해서. 네, 왓슨이라는 인물을 해석할 때도 계속 그렇게 홈즈의 네. 그런 사건과 이런 것에 계속 매료되는 게 그쵸. 그 후유증이다 약간 이런 해석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목을 하면서 그게 정말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 여 팀에서 일하고 있는 전장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되게 거리감을 두고 지켜보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환경과 이 상황과 뭐 심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쟁의 비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시민들도 같이 약간 전쟁에 중독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쵸.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렇지 않게 사람 몸에 폭탄이 달려 있는 거를 다 지켜보고 있고 그런데 물론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걸 알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오락거리인 것처럼 지켜보고만 있고 근데 그게 심지어 자기의 삶의 터전인데도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일상인 걸 보고 되게 요즘에 우리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요즘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제 모습과 네. 그렇게
그렇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냥 그 지켜보는 시민들이 현대 사회에 대입해 보면 요즘은 너무 SNS가 잘 돼 있어서 전쟁 상황도 쉽게 저희가 볼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너무 잔인하다거나 어린아이가 보기에 힘든 장면들도 쉽게 맞아. 노출이 되는 네. 사회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맞아요. 요즘은 다 찍어서 올리고 또 다른 2차 가해가 있고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산되는 세대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조금 더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초기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그쵸. 네. 경우에는 정말 막 SNS나 이런데 실제 영상이나 아니면 맞아요. 막 군인들이 자기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맞아요. 그런 것에 관한 어떤 위험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죠. 맞아요. 이젠 다들 너무 무뎌져서 네. 네. 그런 거를 콘텐츠로 어떻게 소비를 한다는 것조차 너무 좀 그쵸. 그렇잖아요. 네. 끔찍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는 거고 그거에 뭐 무게라는 게 무게감이 네. 분명히 있는 음.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지 맞아요. 정말 잘 음. 깨닫게 된 어떤 그런 사건인 것 네. 같아서 어쨌든 이 영화에서 주민들은 실제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만 그쵸. 네. 이 실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한번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를 한번 거쳐서 오는 거는 정말 그 맥락의 차이나 맞죠. 어떤 다가오는 것들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많고 맞아요.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것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점을 그냥 이 영화가 자기 자체만으로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엔딩에서는 되게 신격화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의도를 조정해서 보여주면 너희는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따라서 그냥 보게 돼 있어요. 볼 네. 수밖에 없어. 사실은 뭔가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뷰어가 아니라 그쵸. 그냥 생산자가 만든 걸 그대로 맞아요. 받아들이는 그냥 또 하나의 객체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정신이 확 들었어요. 네. 정말. 맞아요. 정말 그 학교에서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맞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정말 정신 아. 확 들게 하는 그런 맞아요. 연출이죠. 맞아요. 반성하게 되는 반성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전쟁은 마약과 같다라고 처음부터 받고 네,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전쟁하고 마약은 한 번도 제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네. 없는 소재인 게 네.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마약 중독자의 모습이 제임스의 모습하고 저는 좀 많이 겹쳐 보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임스가 중간에 파병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아들한테 나 좋아하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남았다에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아. 다른 게 다 사라지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게 아직 남아있다고요? 아직 산책 몇 개를 제거하고 그래서 그런 그 전쟁을 겪은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한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되게 슬프게 들렸고 그 말을 한 다음에 그럴 수도 다시 있네요. 전쟁으로 네. 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디데이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무한한 이런 어떤 순환 굴레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임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마약 중독자처럼 그러니까 자아를 진짜 잃어버리고 만 그러니까요. 사람이겠다. 음.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아랑 좀 관련이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었던 게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그걸 마약이랑 전쟁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풀어냈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파병이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그렇게 와닿게 한 영화는 아, 처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끝이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돈다는 건 전쟁이 지속된다는 얘기니까. 그쵸.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하지 점들이 오히려 그렇네요. 더 현대의 전쟁이라는 것이 네, 그렇네요. 옛날에 이게 서로 죽을 때까지 그냥 싸우는 건데 네. 지금 로테이션이 얼마나 이게 체계적인 전쟁인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런 체계가 잡힌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주인공인 제임스가 침대 밑에 소지품에 누군가를 죽일 뻔한 물건들을 모으는 것이라는 네. 그런 어떤 네.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본인은 정말 기억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삶에서 겪었고 목격했던 그런 아주 크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그 군인관이 죽었을 때 그 대사처럼 눈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그쵸. 단 한순간에 그렇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좀 전쟁의 공허 같은 거를 어떻게든 좀 붙잡아 보려는 어떤 그런 절박함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버겁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와닿으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약간 묘하면서도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거 보면서 음.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생각이 났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약간 사회적인 이슈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직업이고 네. 어떤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게 군인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너무 그런 것들에 반복적인 명령과 행동, 반복적인 명령 행동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결국에 그 로테이션이라는 거, 파병의 로테이션이라는 것도 그냥 파병 받으니까 가게 돼서 또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 네. 이런 행동을 계속 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루틴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게 어떤 맞아요. 의미인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캐릭터로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유의 과정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의 표본이다라고도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또 한 번 더 들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행동에 대한 인식은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시사하고 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쵸. 메시지가 이 네. 영화에서도 잘 느껴졌고 사실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뭔가 사유하고 움직이라고 그쵸. 가르친다기보다는 명령에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맞아요. 조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뭔가 참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것 같고 그쵸. 저조차도 되게 고민이 많은 그 분야인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잠깐 나왔던 막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걸 네. 볼 때도 네. 그냥 이 군대라는 시스템 내에서 그냥 하나의 군인으로서의 일을 잘 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처럼 네. 보이기도 했고 되게 아이러니했던 점은 이 영화가 전쟁과 좀 군인 조직에 대해서 비판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군대 내에서 선전 영화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막 아무래도 뭔가 그쵸. 좀 용맹함과 그쵸. 맞서 싸워 이런 정신이 그쵸, 나타나 그쵸. 있다 보니 어쨌든 주인공 제레미 레너가 멋있게 네. 보일 그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음. 그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도 네네. 실제로 전쟁을 비판하는 영화가 오히려 더 어. 그 군인들에게 전쟁을 네. 선전하는 목적으로 많이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잉된 에너지나 이런 걸로 더 좀 부추기고 그래서 훈련을 나가기 직전에 그런 영화를 한 편 보고 나간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꽤 아.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정말 군대라는 조직에 맞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경계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런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되게 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땐 그럼 우리는 다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은 그냥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맞아요. 살아가게 되는 네.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경계한다고 한들 삶이 바쁘다 보면 약간 어쩔 수가 그렇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되게 극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맞아요. 결국에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게 네. 중독 말씀하신 대로 중독 같은 거여서. 음.
그러면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하라님은요? 저는 그 마지막 폭탄 해체를 하는 것에 실패를 직감했을 때 네. 그 양복 입은 남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막 네. 결국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서 어떤 처절함이 너무 잘 느껴졌고 네. 그래서 볼트를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약간 단말맛처럼 네. 소리 포효하는 그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처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안 되겠다. 전쟁이고 뭐고 이게 다 그쵸. 무슨 의미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라크 전쟁에 국한을 해서 보면 결국에는 얻은 게 없는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군도 너무 많이 죽고, 네. 근데 그 밖에 민간인들은 또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결국엔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지점이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약간 그 피해 같은 것도 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맞아요. 받는 그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 폭탄 장면도 그랬고. 음, 그게 진짜 너무 끔찍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 미군이지만, 네. 결국엔 그 주민들의 어떤 시선이나 상황 같은 것도 맞아요. 중간중간 굉장히 잘 많이 묘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장면인데 제임스랑 샘본이 술 먹고 싸우는 장면이 가장 네. 기억에 남는데 뭔가 그 장면이 가진 엄청난 의미 때문에 기억에 네. 남는다기보다는 그 장면을 볼 때 그 긴장감과 텐션이 맞아요. 굉장히 셌어서 맞아요.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그 맞아요. 연출도 너무 잘한 것 같고 그 맞아요. 샘본 위에 올라타서 제임스가 막 맞아요, 말처럼 맞아요. 달리는 맞아요. 그 미치광이 표정이 아직도 미치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남자들 네. 막 북에서 몸싸움하는 거 봤을 때 그런 불안불안함이 아주 그러다 증폭된 버전. 꼭 한 명 욱하잖아요. 맞아요. 싸우고 맞아요. 약간 보면서 계속 조마조마했던 딱 그렇네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옆에서 말리는 엘드리지. 맞아요. 애들이 심적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신디님은요? 저는 그 하라님이 말씀하신 장면 바로 뒷장면인데 네. 이제 제임스가 폭발물 제거하는데 실패해서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제임스가 조금 다치죠. 방호복을 네. 입고 있긴 네. 하지만 그래서 다친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나는 연을 보는 장면 네. 같은 게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이상하게 계속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숨을 좀 잘 쉴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고 오히려 약간 끝났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고. 이미 이제 터졌고 어쨌든 네, 그래도 이미 터졌는데 약간 이상하게 그 하늘에 나는 연 같은 걸 보는데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영화가 사람 숨통을 막 조여가지고 맞아요. 저도 엄청 그쵸. 긴장하면서 맞아요. 봤는데 이 장면에서 약간 저도 살짝 그래도 숨을 좀 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임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맞아요. 장면이기도 네, 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연은 의미가 뭘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연이요? 저도 그러게요. 그건 잘 하늘을 자유롭게 모르겠는데. 날아라. 약간 평화 뭐 이런 건가요? 1차원적으로. 그러게요. 딱 대비가 되는 장면이라서 그렇지 음. 않았을까요? 음. 저는 인간 폭탄 아이 장면이었는데요. 너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봤잖아요. 저도 네.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 장면 보면서 잠깐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께 손으로 가리면서 봤어요. 전 서브스턴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똑같잖아요. 그쵸. 그 맞아요. 엮여 있는 모습이 네. 해가지고 그것도 참 너무 시각적으로 좀 끔찍한 장면이었고 너무 좀 그 잔인한. 인간 폭탄이란 발상 자체가 맞아요. 그냥 그것도 그러니까요. 잔인하고 그 이후에 제임스의 행적도 되게 진짜 약간 이 뭐야 약간 골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군인이라는 사람이 약간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을 해서 인질로 잡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것 자체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성을 잃었죠. 맞아요. 그니까요.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 메일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방했을까요? 저는 네. 감정이 풍화되는 것이 씁쓸한 분들께로 했는데요. 네.
풍화되는 것도 이제 영화의 큰 부분이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공허나 쓸쓸함 같은 것들은 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거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메리님은요? 저는 전쟁의 참상을 흔들리는 시선으로 보고 싶은 분들께 네. 처방하고 싶은데요. 음. 일단 흔들리는 시선이라는 게 카메라가 네. 흔들리는 신선함이 있기도 하고 네. 또 전쟁의 참상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명령을 그냥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행동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뭐 미디어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면 되겠지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사유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 영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비판점을 전달할 때 되게 직접적으로 하나의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그쵸. 그런 아이러니함을 던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냥 모호한 흔들리는 시선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관객이 흔들리고 그래서 관객이 오히려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전쟁의 고통을 한번 보고 싶은 분들께 처방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삶과 죽음 사이 해체 불가한 시한폭탄을 품고 갈등하는 분들께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나는 뭐에 무뎌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고 그 무뎌진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진짜 시한폭탄 같은 거를 갖고 사는 삶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떤 부분에서든 조금씩은 다 무뎌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무뎌지는 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고민되는데요. 두구두구두구.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그러면 메리님 처방 대상을 보고 싶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흔들리는 시선으로 보고 싶은 분들께. 네. 뭔가 영화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영화 자체도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분명히 약간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아싸. 감사합니다. 11월. 함께 먹으면 좋으려군요. 11월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제가 안 진짜. 뽑혔지만 네. 같이 보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지고 네. 있는 맥락이 좋네요. 비슷해서. 전 제로 다크서니다. 네, 그것도 꼭 좋아요. 보세요. 궁금해요. 봐야겠어요. 아까 정말 정말 너무 칭찬을 많이 예. 여기랑 그 소피님이랑 정말 환장하고 좋아하거든요. 날고 지친 그렇죠.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날고 분들이라면 아유.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맞아요. 그러네요. 네, 비슷한 느낌 뭐 엄청 다르지만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맞아요.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흔들리는 시선으로 보고 싶은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허트로커를 다뤄보았는데요. 소수의 이익을 핑계로 희생되는 이들이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